비가 내리는 서울의 겨울밤. 회사 파티에 불빛이 번쩍이는 호텔 연회장에서 하미는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하진아,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그녀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사장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모두 모여라. 올해 실적 발표다. 하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하진의 손을 몰래 쥐었다. 하진은 그녀의 유일한 빛,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은 회사에서 은밀히 사랑을 키워왔지만 이 보수적인 한국 기업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연회장은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전과 불고기, 그리고 서양식 카나페가 어우러진 퓨전 뷔페가 차려져 있었다. 직원들은 검은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답게 파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상사의 눈치를 보는 자리였다. 하미는 마케팅 팀의 신입으로 들어온 지 겨우 반년. 그녀의 밝은 미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팀원들을 매료시켰지만 그녀의 비밀은 무거운 짐이었다. 하진은 그녀의 선배, 디자인 팀의 에이스였다. 긴 검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항상 입가에 머무르는 부드러운 미소로 사내에서 여신으로 불렸다. 그들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후 한강공원에서 시작된 산책으로 사랑에 빠졌다. 미안, 하미야. 오늘은 조심해야 해. 하진이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하미의 손등을 스쳤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하미의 심장은 요동쳤다. 하지만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술기운이 오른 동료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누군가 커플쇼 타임을 외쳤다. 하미와 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늘만큼은이라는 간절함이 스며들었다. 하미가 먼저 일어났다. 가자, 하진 언니. 그녀는 하진의 손을 끌고 춤추는 사람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음악이 트로트에서 팝으로 바뀌며 연회장은 젊은 직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하미는 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그들의 뺨이 스치고 입술이 가까워졌다. 사랑해. 하미의 속삭임이 하진의 귀에 스며들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다. 얘야, 이게 뭐야? 하진 씨랑 하미 씨, 동료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에서 이런. 하미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하진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하진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해입니다.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사진은 명백했다. 두 여자의 포옹, 서로를 향한 시선.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이 회사에서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졌다. 다음 날 하미는 인사팀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이미지를 위해 어쩔 수 없소. 개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사장님의 말은 차가웠다. 하진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결국 눈물을 삼키며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만 중얼거렸다. 하미는 짐을 챙겨 서울을 떠났다. 부산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 어머니의 옷가게에서 일하며 버텼다. 밤마다 한강의 물소리를 그리워했다. 하진과의 추억은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먹었던 김밥, 한옥마을에서 산책하던 봄날,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본 K-드라마의 로맨틱한 엔딩.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의 가족 중심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이상한 존재였다. 하미의 어머니조차 정상적으로 살라고 타일렀다. 그녀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를 재건했다. 온라인으로 디자인을 공부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 이름은 한강의 속삭임.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나 조용한 지지를 주고받았다. 수년이 흘렀다. 하미는 이 제30대 초반. 그녀의 카페는 부산에서 서울로 확장되었고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하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하진은 회사에서 승진해 결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남자랑. 그게 하미는 믿을 수 없었다. 배신의 아픔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옛 회사에 청소부로 지원했다. 가발을 쓰고 헐거운 작업복을 입은 채 이유는 간단했다. 복수. 아니, 확인. 하진이 정말 변했는지, 그들의 사랑이 진짜였는지. 청소부로 돌아온 첫날, 하미는 새벽 5시에 회사 로비에 도착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빗자루를 쥐고 바닥을 쓸며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고층 빌딩, 유리창에 비친 네온 사인, 그리고 직원들이 출근하는 발소리.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발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고치며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해고된 후 하미는 우울증에 빠졌다. 부산의 바다를 보며 울던 밤들, 어머니의 한숨소리. 미야, 왜 그렇게 사니? 남편 구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이 그녀를 옥죄었다. 하지만 하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며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여성들을 만났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 말들이 그녀의 불씨를 지폈다. 카페를 연 후 하미의 삶은 변했다. 한강의 속삭임은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었다. 벽에는 한국 전통 한지로 만든 램프가 걸려 있고 메뉴에는 녹차 라떼와 팥빙수 같은 로컬 디저트가 있었다. 손님들은 주로 젊은 여성들, 그리고 은밀한 모임을 가진 커플들. 하미는 그곳에서 상담을 하며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번은 50대 아줌마가 찾아와 내 딸이 나랑 비슷해라고 털어놓았다. 하미는 그녀를 안아주며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하진을 떠올렸다. 하진의 부드러운 손길, 그녀의 웃음소리. 언니는 이제 행복할까? 회사 청소 일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이었다. 낮에는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며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얘야, 그때 파티에서 하미 그 애, 진짜 충격이었어. 레즈비언이라니 여전사원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하미의 가슴이 찔렸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계획은 복잡하지 않았다. 회사에 제안을 넣을 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카페 체인이 이제 서울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 파트너는 바로 이 회사였다. 카페 공급 계약. 청소부가 사장님이 의아해할 터였다. 하지만 하미는 기다렸다. 하진을 처음 본 것은 엘리베이터였다. 하진은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세련된 수트 차림, 손에는 커피컵, 그녀의 눈가에 새겨진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하미는 속으로 생각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닫는 척했다. 하진이 그녀를 힐끔 보았다. 아줌마, 여기 좀. 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하미는 고개를 숙였다. 네, 부장님. 그 순간 하진의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다. 라벤더와 제스민, 그들의 첫 데이트에서 뿌린 향이 하미의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날 저녁, 하미는 회사 근처의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옆자리 아저씨가 요즘 젊은 애들 회사 생활 힘들지? 라고 물었다. 하미는 웃었다. 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포장마차의 김치찌개 냄새가 그녀를 위로했다. 한국의 거리 문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녀를 지탱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핸드폰을 켰다.
카페 직원의 메시지. 언니, 서울 지점 오픈 준비 끝났어요.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며칠 후 회사 회의실에서 하미는 청소 중이었다. 문득 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오늘 늦을 거야. 회사 일 많아. 전화 통화였다. 여보. 하미의 손이 떨렸다. 하진이 결혼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3개 쥐었다. 배신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왜 나를 버렸어? 밤새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결의가 피어났다. 이제 끝내자. 그녀는 가발을 고치고 회사로 향했다.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회사 로비에 커다란 플랜카드가 걸렸다. 한강의 속삭임 카페, 회사 구내 카페테리아 오픈,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와, 이 카페 유명하던데.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울까지 하미는 청소부 복장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사장님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 개업식을 준비 중이었다. 이 계약으로 우리 회사 이미지도 업그레이드 될 거요. 그의 목소리가 자만심으로 가득했다. 하미는 속으로 웃었다. 이미지. 그게 당신들한테 중요한 거였지? 개업식 날, 하미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카페는 한국 전통과 모던이 어우러진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한지 스크린 뒤로 보이는 바리스타들이 라떼 아트를 만들고 배경음악은 잔잔한 트로트였다. 하진이 카페에 들어섰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여기 커피 맛있대요. 남자가 말했다. 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피곤해 보였다. 하미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언니. 행복해. 게시의 클라이맥스에서 CEO가 무대에 올랐다. 이 카페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성공 신화, 하미 씨,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하미는 가발을 벗고 작업복을 벗어던졌다. 그녀의 긴 머리가 흘러내리고 세련된 드레스가 드러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직원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하미. 그 하미,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진은 컵을 떨어뜨렸다. 미야. 혼란이 시작되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과거 해고된 직원이 CEO, 하미는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나를 레즈비언이라며 쫓아낸 그날부터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하지만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랑이 어떤 색깔이든 우리는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한국 사회의 아픈 곳을 찔렀다. 직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진이 앞으로 나왔다. 하미야. 미안해. 내가 약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미는 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한 사랑이 스며들었다. 언니, 우리는 왜 그랬을까? 회상 플래시백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키스, 한강에서 본 불꽃놀이. 이 사랑은 영원할 거야, 하진의 약속. 하지만 파티 후, 하진은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다. 엄마가 결혼 안 하면 아빠 심장병이 그녀는 하미를 포기했다. 배신의 상처가 하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장님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하미가 막았다. 사장님, 그때의 사진 아직도 가지고 계시죠? 이제는 자랑스럽게 보여주세요. 다양성의 상징으로 기자들이 메모를 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신문 머리 기사를 장식했다. 한국 기업의 과거 청산, LGBT 차별에서 포용으로 하미의 카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하진과의 재회는 달콤 쌉싸름했다. 그날 밤, 하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흩날렸다. 하진이 다가왔다. 미야, 이야기 좀 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과 이혼했어. 그 사람도 이해해줬어. 내가 없인 안 돼. 하미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자유야. 하지만 그녀의 손이 하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체리 블로썸이 바람에 흩날렸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들을 감쌌다. 재회 후 하미와 하진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재구축되었다. 하미의 카페는 이제 회사뿐 아니라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강연을 다니며 LGBT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조차 이제는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K-드라마처럼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하미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다. 하진의 배신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언니, 왜 나한테 직접 말 안 했어? 같이 싸울 수 있었는데. 하진은 후회로 가득 찼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형식적이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진의 마음은 항상 하미에게 있었다. 미안해. 그때 나는 회사와 가족의 눈치를 봤어. 한국 여자로서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자주 만났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누며 이야기를 했다. 기억나. 우리 첫 데이트 여기서였지? 하진이 웃었다.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가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했어. 그 추억은 그들의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회사에서 옛 동료들이 하미를 비난했다. 제가 돌아와서 우리 이미지를 망쳤어. 레즈비언 CEO라니 소문이 퍼졌다. 사장님은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하미 씨, 계약 재검토할까요? 하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커뮤니티를 동원해 캠페인을 벌였다. 사랑의 색깔 캠페인 무지개 깃발과 한글 간판이 어우러진 포스터가 서울 거리를 메웠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언니들 사랑해요. SNS가 뜨거워졌다. 하진은 하미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미를 사랑해. 그때 실수했지만 이제는 후회 없어 라고 선언했다. 충격파가 퍼졌다. 남편과의 이혼 소식도 공식화되었다. 이혼. 하진 부장이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하진의 용기는 변화를 불렀다. 사장님조차 다양성 교육을 도입했다. 한국 기업의 전통적인 위계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고조의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 터졌다. 하진의 어머니가 하미를 불렀다. 전통 한옥 집안, 제사상 위에 놓인 음식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혼까지.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하미는 무릎 꿇었다. 어머님, 저는 하진 언니를 사랑해요. 한국 문화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만 사랑도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그래? 내가 하진이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라고 말했다. 그 순간 세대 간의 다리가 놓였다. 하미와 하진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검은 현무암 해변, 푸른 바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하진이 말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고 파도 소리가 사랑의 서약처럼 들렸다. 하지만 하미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또 사회가 우리를 갈라놓으면 하진은 그녀를 안았다. 이번엔 아니야. 함께 싸울게. 여름이 깊어지던 해, 하미의 카페는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속삭임,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TV 토크쇼에 나왔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진행자의 질문에 하미는 웃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김치처럼 매워도
맛있어요. 관객들이 웃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하진과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창가에 한강이 보이는 곳 화층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이 드라마 엔딩, 우리처럼 해피엔딩이네, 하진이 말했다.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우리 건 더 나아. 배신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용서가 그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결말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어느 가을날 하미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하미는 울었다. 엄마, 이제 이해해줘서 고마워. 하진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상실은 그들을 더 가까이 묶었다. 인생은 사랑과 이별의 연속이야, 하미가 말했다. 한국의 전통 장례, 흰 한복과 제사 음식 속에서 그들은 삶의 본질을 깨달았다. 수년 후 회사 파티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다. 하미와 하진은 손을 잡고 들어섰다. 와, CEO 부부, 직원들이 환호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미안했소. 하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한강 다리 위, 그들은 다시 섰다. 체리 블로썸이 떨어지는 풍경. 사랑해, 미야. 하진의 속삭임. 하미는 미소 지었다. 나도, 언니.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영원히 순환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인간다움을 되찾았다. 끝.